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자, 계속해서 중동에서 정말 대격변이 또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타결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잘 못했었거든요. 움직임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밑 작업이 있어갖고 또 이렇게 뭔가 발효가 되는 이 상황이 올 거라고 그렇게 크게 기대를 못했는데 네, 이제 오게 됐네요.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협상 타결 소식입니다. 자, 일단은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 휴전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그거 하고 또 그것을 어떤 한 교수가 그 전문가가 분석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는 일단 그 요약한 걸로 제가 요약 분석한 걸로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심층적인 의견 것들 있죠. 의견이라든지 뭐 전망 이런 것들을 한 교수의 의견을 제시하고 자 거기에다가 제 개인적인 그리고 근거에 의한 어떤 분석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이스라엘과 하마스 두 측 다 일단 합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니까 하마스 가자 지구 쪽에서도 여러 그 주민들이 환호를 하고 있고요. 이거 휴전된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그 국민들도 보니까 많이들 이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 협상을 하고 이게 타결이 될 때요. 사실 이 이스라엘 총리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협상하지 않겠다. 인질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까지 해서 정말 계산을 많이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입장이긴 하죠. 그래서 네타냐후의 태도가 참 중요할 텐데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 협상이 타결됐음을 공식 확인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이스라엘 신문을 들고 왔습니다. 1월 16일, 자, 이거 그 내용이고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새롭게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지금 임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하지만 아직 임기는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에게 모두 별도로 통화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총리실에 의하면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정 확보에 도움을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 결국 협정을 이행하게 된다는 내용이죠. 이 말은 결국 거기에 미국 대통령들이 많이 뭔가 도움을 주고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네타냐후 총리도 이 휴전 협상에 같이 차를 타고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때까지 이전에 있었던 협상 뭐 타결 이런 거 회의할 때 뭐 총리의 거부 이런 게 좀 있었던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뭔가 그 작업을 하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타냐후 총리가 더 이상 가자 지구에는 테러리스트의 안전한 피난처가 없도록 할 것이다. 뭔가 강력한 의지를 같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번에 중재했던 나라가 카타르, 이집트, 그러니까 이 아랍 쪽 지역의 나라 두 개랑 미국이 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한 협정을 수락한 첫 공개적 확인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언론으로 제가 들고 왔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신빙성이 있다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들고 왔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하마스와 이스라엘 하마스 어떻게 협상을 했는지 세 단계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때 말씀드리기 전 이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9일부터 일단 이 협상 내용이 발효가 될 예정이고요. 조금 남았죠. 네, 곧 발효가 될 거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덧붙여가지고 말씀드릴 건요. 이 협상의 3단계, 그 이제 원문이 뭐 여러 개 있습니다. appendix, 부록이 여러 개 있는데요. 부록 1번 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요약한 거고요. 물론 이제 협상 내용 전체 요약이기도 하지만 특히 또 중심이 되는 부록 1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 요약한 거기도 해요, 사실은. 네, 그 내용 자체가 뭐냐?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측에서
좀 고쳐달라, 좀 추가해달라고 한 것들을 모두 반영한 거란 점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 협상의 3단계, 즉 이런 협상 내용들은 이스라엘 측도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또 앞으로도 계속 뭐 협상에 그리고 여지가 남아있는 그런 부분도 꽤 있습니다. 3단계에서 1단계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급한 인질부터 일단 석방시키는, 그리고 가장 급한 인도적 지원과 철수를 먼저 할 수 있는 이것들이 먼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죠.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사람, 특히 북부 가자 출신 사람들이 원래 집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인도적 지원을 허용한다. 이렇게 허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그 이스라엘군이 처음에 가자 지구 진입했을 때 어떻게 먼저 얘기했냐면요. 먼저 그 진입 작전 시작한 곳이 북부 가자 지역입니다. 자, 여기로 치면은 여기죠. 이쪽이거든요. 중간에 와디 가자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넷사림 코리도, 그러니까 넷사림 회랑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구가 평행하게 가자 지구의 와디가 좀 건천이 하나 흘러가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북가자랑 남가자를 나누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 가자 스트립 북쪽에 노스가자이란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먼저 작전을 시작했거든요. 자, 여기 할 때 먼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북쪽 가자 산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군이 먼저 좀 경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 좀 그 작전할 테니까 다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 남쪽 기준이 바로 넷사림 코리도 혹은 와디 가자 이쪽 부분입니다. 이 남쪽으로 내려가라. 이런 통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긴 사람들이 무더기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공격을 안 당하려면. 이제 이 협상 단계에서는 다 집으로 갈 수 있도록. 예. 특히 북부가자 출신들이 많이 긴 거리를 그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죠. 지금까지 안 됐거든요. 자, 지금 그 작전 한 이후로 이제 허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도 허용해야 된다. 지금 엄청나게 많은 급한 서플라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당연한 거죠. 그 서플라이 필요한 사람이 많을까라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6주간의 적대행위를 일단 중지시킨다. 네, 초기 단계로서 그렇죠? 그래서 인도적 지원할 때 방해하지 마라. 이런 내용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거 인도적 지원에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좀 예민했던 게 있거든요. 자, 그게 어떤 내용인지 이따가 조금 더 보충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하마스는 그에 대한 또 반응으로 질병이 있는 자 9명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있거나 뭐 질병인 사람이 포함이죠. 그 9명 포함해서 여성, 어린이, 노인 등 가장 급한 인질, 그러니까 인질 다 급하게 똑같죠. 다 급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더 좀 급한 질병인 사람, 여성, 어린이, 노인 등 이런 33명의 인질부터 먼저 풀어줄 수 있도록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군은 가자로부터 단계별 철수 실시. 네, 즉각 철수라기보단 단계적입니다. 네, 패스, 네, 스테이지가 있는 철수입니다. 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타나냐면요. 어디로 갈지가 중요하죠.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사이 완충지대로 이용되는 방어지대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버퍼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만 하면은 실감이 안 날 수 있어서 제가 정말 여기 들고 왔습니다. 텔레그래프에 올라온 자료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지우고요. 이 가자지구인 거는 아까부터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 포인트가 뭐냐? 기존의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의 경계는 이겁니다. 여기 빨간색 하는 거 있죠? 그림 실력이 부족해서 모든 선을 다 커버를 못할 텐데 최대한 커버했습니다. 제가 그린 빨간 선이죠. 이게 실질적인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쪽의 사이 경계인데요. 가자지구 한쪽에 버퍼존인 게 아니라요. 가자지구 바깥쪽에만 중지대가 있습니다. 이게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거 한 단계 양보한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게 좀 하나의 좀 볼 포인트고요. 아무튼
그 가자 지구로부터 이스라엘 쪽으로만 봤을 때 800m 와이드가 있는 버퍼존. 제가 지금 거의 평행해서 또 하나의 선을 그리고 있죠. 네, 이 두 빨간색 선 평행하는 곳 사이에 버퍼존을 둔다는 얘기입니다. 단,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가자 지구가 모든 경계가 이스라엘과 마주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왼쪽 밑에 이 파란색 부분 있죠. 이것도 이집트하고 관련되어 있고 여기도 같이 국경이 있습니다. 아무튼 완충지대를 둘 것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철수. 결국에는 엄밀히 여기 이스라엘 영토였던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영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이거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어떻게 생각했을까 모르겠지만 일단 합의가 된 내용이긴 합니다. 현재로서는. 완충 표시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좀 표시가 이상하긴 한데 자, 지우고요. 아무튼 이제 완충지대로 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위치가 가자 지구 바깥에 이스라엘 영역에서의 800m라는 거. 그게 좀 볼만한 봐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자, 완충 표시고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까 제가 왜 인도적 지원 관련된 거 말씀드린 적 있죠. 사실 이스라엘은요, 이 이집트에서 가가지우를 넘어오는 이 라파 크로싱이 있습니다. 이거 있죠. 여기에 인도적 지원이 대량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우호적으로 안 봤습니다. 왜냐? 원래부터 이스라엘 정부에 의하면 이 가자 지구랑 이집트 사이에 스머글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도 사실 이것을 편하게 여기지 않지만요. 이집트 정부도 관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집트랑 가자 지구 사이에 동굴이 있다는 겁니다. 땅굴. 그 사이에 뭐 몰래 무기도 들어오고 막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스라엘 측에서는 뭔가 이렇게 기정사실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상당히 양이 많은 걸로 그랬던 걸로 가자 지구 그 2023년 10월 전에도 계속 많았던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인도적 지원하면서 라파 크로싱을 넘어갈 때 인도적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그 대형 트럭에 뭐 물건, 생필품만 있으면 좋겠지만 무기를 넣어도 검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 이집트군도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할 뭔가 여력이 좀 더 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필라델피 코리도어라는 게 있습니다. 필라델피 회랑이라는 게 있습니다. 100m 폭인데요. 이게 이집트랑 가자 지구의 어떤 경계랑 평행합니다. 여기를 이스라엘 군이 계속 통제할 수 있도록 두게 하는 겁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라파 크로싱 있죠. 물론 라파 크로싱 이집트 부분은 이집트가 관리하겠지만 라파 크로싱 넘어갈 때는 이스라엘 군이 체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는 것을 이스라엘 측이 협상에 넣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필라델피 코리도어에 이스라엘 군이 관할하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 주변에 있을 걸로 예상되는 있을 수도 있는 스머글링 그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와서 뭐 암적으로 물기를 교환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공적으로도 이렇게 크로싱 검문소 넘어갈 때 무기 같은 게 오가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조건에서 아마 이것을 허용한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이에요. 그게 사실 사실화가 많이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2단계가 뭐냐면요. 이제 인질의 그 추가적인 어떤 석방 및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까는 뭐 진짜 급한 질병이 있는 사람, 뭐 여성, 어린이, 노인 이런 대상이었다면 이번에는 남성 군인이 포함되어 있는 나머지 인질도 석방할 것. 자, 그리고 역시 이스라엘도 추가적으로 1단계에서 그렇지만은 2단계에서도 역시 추가적으로 팔레스타인 수감자도 석방하되 이스라엘 인질의 비율에 맞춰서 뭐 부상당한 자, 성별 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원문 보면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해서요. 일단 두 측의 비율에 합의를 해서 석방할 수 있도록. 근데 사실
팔레스의 수감자 석방자가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더. 몇 배가 많습니다. 참고로. 자, 그리고 영구적인 휴전을 합의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 협상이 3단계로 돼서 딜이 됐다고 하더라도 아직 합의라는 게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협상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협상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 양측과 중재국이 계속 만나서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거를 계속 뭔가 남겨놓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3단계. 3단계는 뭐냐? 거의 모든 인질이 다 석방이 되고 휴전도 합의가 되고 인도적 지원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휴전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나름대로 이 가자 지구 내에서는 소요 사태가 안정화된다 판단해서 이제는 뭐하냐? 미래를 보는 겁니다. 재건하고 그럼 이 가자 지구에는 누가 가버넌스, 누가 이 정부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통제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요. 이집트, 카타르, 유엔 감시하에 가자 재건에 노력을 기울인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인프라 재건에 집중한다. 나올만 하죠. 예, 그 이미 파괴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인프라 재건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존재하에 감시하냐? 이집트, 카타르, 유엔 감시하에라는 내용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인질, 그러니까 살해된 인질, 유골이죠. 마지막 유해가 가족에게 모두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협상의 3단계가 이렇게 좀 요약이 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뭔가 자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요약은 잘 된 그런 내용으로 제가 좀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게 가자지구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도를 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내용을 먼저 좀 숙지하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 정말 그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까 그 한 교수님의 어떤 그 뭐죠? 전망이라든지 뭐 의문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다방면의 심층 분석을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것까지 하면 되게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 가지고 일단 이걸로 협상 3단계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하는 걸로 이번 영상은 마무리 지을게요. 하고 다음 편에 좀 더 심층적인 분석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그래서 이번 영상은 1부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영상은 2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번 영상까지만, 이번 장면까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질문 있으시면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의견 있으시면 또 댓글 달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이상 주민수였습니다. 아디오스.